시청자 여러분, 일본은요, 참말로 무서운 민족입니다. 1592년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임진왜란을 일으켰습니다. 임진왜란과 정류재란까지 합쳐서 7년 전쟁을 하였고, 끝내는 318년 만에 일본은 조선반도를 점령하는 데 성공하고 말았습니다. 자, 임진왜란을 생각하면서 어제 4일이죠. 0시를 기해 일본은 경제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대표주자 삼성전자의 신화는 여기서 깨지는 겁니까? 일본의 경제산업성이 어제 단행한 바로 경제제재는 반도체, 스마트폰, 디스플레이의 핵심 소재 세 종류를 일본이 안 팔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고 싶어도 너희들 못 주겠다. 규제를 건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삼성전자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망하는 겁니까? 삼성 반도체에 일본이 KO 펀치를 날린, 이거는 삼성전자가 25년 만에 다시 위기를 맞는 치명타가 아닙니까? 여러분, 아베 총리는 약속을 안 지키는 나라, 그런 국가하고는 더 이상 그 국가에게 우대를 해줄 수 없다. 그래서 사실상 경제보복이라고 하는 칼을 빼들었습니다. 이번 아베 총리의 경제보복에 자국 언론들, 일본 언론들입니다. 언론들이 신랄하게 비판을 하자 아베 총리는 징용공 문제는 국가 간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문제라면서 이번 일본이 경제보복을 하는 것은 WTO, 세계무역기구에 결코 반하는 조치가 아니다. 그러니까 세계무역기구에 반하는 조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당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일본이 어제 그제 주장했던 아베 총리의 경제보복에 대한 주장이고 내용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기서 일본의 그 언론들, 이 논조들이 한국의 경제보복을 철회하라는 겁니다. 아사히 신문은 한국 보복을 즉각 철회하라고 하는 제목의 사설에서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가 어떤 배경에서 이것을 하게 됐느냐, 또한 한국에 대한 보복 조치는 왜 했느냐, 이것이 지금 아베 총리가 단행하고 있는 경제보복이 설득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단행함으로써 일본의 신용이 추락하고 떨어진다. 이것이 바로 아사히 신문이 지적한 날선 비판입니다. 도쿄 신문도 역시 만약에 이 보복을 철회하지 아니하면 한국과 일본은 서로 불행해질 것이라고 하는 사설을 통해서 강제징용 문제는 외교 협상을 거듭하면서 해결해야 할 문제다. 외교 협상을 통해서 해야 될 문제다. 수출 규제로 긴장을 높이는 것은 결코 현명한 방법이 아니다. 이것이 아사히 신문이 바로 경제 제재에 대한 역효과가 일본도 날 것이다,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사설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도쿄신문은 과거 센카쿠 열도
중국 이름으로 갸오위다오, 이 열도 문제로 중국과 갈등을 겪은 사실을 꺼내서 언급하면서 상대의 급소를 찌르는 수출 제한이 정치적 외교적 문제를 해결할 특효약이 결코 되지 못한다고 역시 철회에 대한 내용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일본 정부의 조치가 일본 기업의 불이익을 초래할 것이라는 사설을 실었던 니혼 게자이 신문, 그 신문 역시 비판의 소리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일본이 단행한 한국 경제 보복 조치가 WTO 협정 위반 소지가 크다며 일본 기업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인터뷰도 역시 함께 실었습니다. 특히 아베 총리가 애독하는 신문, 산케이 신문입니다. 이 산케이 신문에서도 일본 기업의 수출 규제로 인한 여파가 상당히 크게 미칠 수 있다고 걱정을 하면서 한국에서 만약에 반도체 출하가 막히면 낸드 플래시, 메모리 등을 사용하는 일본 전자업체들의 생산 계획에도 어마어마한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윌리엄 해커티 주일 미국 대사의 지적입니다. 한일 갈등이 깊어지자 이 한일 갈등의 보복 경제 조치로 인해서 벌어진 한일 갈등 문제는 이유 없이 무조건 외교적인 해결, 외교적인 통상교섭으로 풀어야 된다. 이것이 윌리엄 해커티 주일 대사의 권고 사항입니다. 만약에 한국, 미국, 일본 세 나라의 관계 강화가 어떤 면에서는 안보에 있어서 대북 협상의 성패를 좌우할 수도 있다는 것이 미국의 고민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부디 일본 정부의 보복 조치를 이 외교를 통해서, 외교 경로를 통해서 풀어내야 된다고 다시 한번 재차 강조를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찌됐든 아베의 비수, 이 비수는 한국 수출 기업의 급소를 찔렀습니다. 그것도 둔갑수를 쓰며 암살과 정탐을 일삼는 난자가 아니라 닌자처럼 날카로운 기습적인 공격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출 주력 산업은 치명적인 약점을 드러내고 있으며 일본의 핵심 기술, 이건 일본의 핵심 기술 가지고 우리에게 보복을 바로 단행한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중국은 넓은 시장을 무기로 사드 때처럼 한국을 인정사정 없이 때리고 또 때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일본의 제재가 계속될 때는 일본 스스로 고립될 것이고 한국은 자체 기술력을 소위 만들어낼 수 있는, 창조해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바로 여기서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반도체에 대한 업계의 반응을 어제 동아일보에 보도된 내용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내용은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반도체 업계의 반응입니다. 미국의 펩리스 업체는 이렇게 논평하고 있어요. 일본 스스로 고립될 수 있다. 한국은 경쟁력이 매우 뛰어나 제재 효과가
극히 미약할 것이다. 또 인도의 그 팹리스 업체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이슈라고 하지만 이거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어렵지만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다. 우리 그 국내 반도체 업체는 조금 평이 달라요. 정밀 타격이다. 이잡듯이 뒤져도 재고 확보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서 우려와 걱정이 뒤섞인 그런 논평이 나왔습니다. 또한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자체 기술력을 기를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다. 이것이 동아일보가 내놓은 이 수출 규제에 대한 반응인데요. 어쨌든 간에 한국이 자체 기술력을 길러야 된다. 이걸로 요약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경제전쟁은요, 실제 상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의 경제 보복이 한국으로 날아오고 또 아베의 칼끝이 바로 수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일본의 인정사정 없는 경제 도발에 맞설 우리나라의 우리 기업의 최종 병기는 뭘까요? 최종 병기. 있을까요? 없을까요? 답도 없는 답도 없는 묵묵부답이 지금 문재인 정부가 취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냥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드디어 침묵을 깨고 어제 청와대가 일본의 경제 보복을 정치적 보복으로 규정을 했어요. 정치적 보복이다. 응? 그러다가 나중에 이게 왔다 갔다 해가지고 보복 성격 규정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청와대가 일관된 그런 대응 논리가 없다는 겁니다. 가뜩이나 탈전한 한국 경제는 내상도 깊고 또 노동계는 벼르고 벼르던 하계투쟁, 여름투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산업 현장은 대혼돈에 빠져들고 있어요. 대혼돈이 지금 현재 시작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출혈이 계속이 된다고 하면 정말 한국 경제는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요? 그야말로 IMF 외환 위기보다 더한 위기가 닥쳐올 가능성도 전혀 해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내후외환의 상황에서 내년 2014년의 총선 그리고 그 이후에 대선이 다가올수록 급진적인 개혁론을 앞세울 정치권을 설득하기에는 아주 매우 어렵습니다. 굉장히 난제가 많습니다. 이제 제발 정치가 좀 경제를 풀어주세요. 제발 정치가 경제를 좀 놓아주세요. 포위하지 말고. 이것이 상공회의소 회장인 박용만 회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하소연입니다. 정치권에서는 박용만 회장의 이 정치가 경제를 풀어달라고 하는 걸 꼭 귀담아 듣고 풀어주기를 정말 요청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룹 오브 투, 즉 G2 국가를 말하는데 미국, 중국 모두가 무역에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보호무역주의로 가고 있잖아요. 제조업 수출이 보호무역주의 때문에 굉장히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데 우리는 절박하게도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꼭 닥쳐야만 해. 하나씩 터질 때마다 대책을 세운다고 아우성만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지금 문재인 정부나 그리고 국회 쪽에서는 이 어려운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해서
정말 신속하게 대안을 제시해 주길 바랍니다. 지금 한국 경제는 제일 필요한 것이 뭐냐? 야성적인 충동을 다시 깨워내야 돼요. 야성적인 충동이 살아나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절실한 우리 한국 경제가 돌파해낼 수 있는 유일한 그런 방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경제가 처절하게 무너지고 가라앉을 때 우리 정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지금 모든 것을 북한에게 올인하다 보니까, 북한에게 다 걸게 하다 보니까 평화의 지금 현재 내용만 절규하다 보니까 다른 건 지금 현재 생각할 겨를조차도 없잖아요. 그러면서도 지금 미국과 북한의 여러분들 지금 회담은 우리 빠지라는 거 아니에요. 너희들은 빠져라. 이게 우리가 직접 하겠다는 게 북한이 미국하고. 이거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비틀거리는 한국 경제를 살려내기 위해서는 정부의 규제를 풀고 경제인의 모든 것을 지원하면서 시장의 다변화와 자체 기술력을 키워내야만 합니다. 자체 기술력을 키워내지 아니하면 우리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일본 정부가 한국을 상대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반도체, 핵심 소재 등의 수출을 규제하는 경제 보복 조치를 내리니까 국내에서 이런 운동이 벌어지고 있어요. 야, 일본 가지 말자. 더 일본 제품 쓰지 말자. 그래서 일본이 경제 보복 조치를 내리는 대응책이 소위 일본 상품 불매운동, 여행 자제운동, 이것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베의 경제 보복의 전략은 도대체 뭘까요? 첫째는 일본 내 우익을 결집시키기 위한 의도적인 한국 때리기가 아니냐. 일본의 우익 결집을 위한 한국 때리기예요. 둘째는 이번 선거가 있죠. 7월 달에 자민당 의석수를 3분의 2 이상 확보해서 평화헌법으로 개정하기 위한 전략이 아니냐. 이게 분명히 보입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돼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게 되면 헌법 개정을 통해서 군대를 가질 수 있는 나라, 군대를 가지고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 만들기가 제가 보기엔 분명해 보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경제 보복 조치가 이루어진 이 사태를, 그 원인을 좀 파악해 보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게 발단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을 여러분들 일본의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해서 한 소송과 그 다음에 신일철주금 현 일본 제체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것이 발단이 된 겁니다.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1944년 9월에서 10월 일본의 히로시마 구 미쓰비시 중공업 기계 제작소와 또한 조선소에 끌려간 강제 노동을 한 고 박창원 할아버지 등 6명에 대한 강제 노역을 못 받았다며 임금을 지급해 달라고 손해배상금을 청구해서 법원은 1억 100만 원을 배상해 달라고 하는 것을 2005년 5월 부산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20여 년 전에, 그 2000년입니다. 시작된 이 징용 판결 문제에 관여했다고 해서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는 누구를 구속했어요? 이 징용 재판에
여러분들 연결이 됐다고 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여러분들 구속시키고 적폐 청산을 몰았잖아요. 과거 우선주의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냐? 과거의 모든 것을 끄집어내서 지금 현재 적폐라고 하는 그 두 글자를 가지고 청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이거는 좀 더 문재인 정부가 심각하게 생각해 볼 그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간에 일본이 국제사회의 비판을 무릅쓰고 이렇게 한국에 강공을 퍼붓는 것은 강제징용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본 생각은 뭐냐 하면 2000년부터 시작된 이 징용공 문제, 이 징용공 문제, 그 자기들 용어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억눌려지고 묵혀져 온 한일 관계의 아킬레스건, 이걸 대법원 판결로 터져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퇴로가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보복을 단행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본이 바로 이렇게 경제 제재를 통해서 나올 때 우리 지금 현재 정부의 대응 논리, 또 국회의 대응 논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것은 대통령의 책임이다. 인권과 상식의 문제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파적인 싸움만 지금 현재 계속하고 있어요. 이래가지고 여러분들 이 어려운 경제 문제를 풀어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한심스러운 이런 대응 논리는 이제 걷어치워라 이거예요.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산업부는 청와대 눈치 보고 청와대는 산업부 너희들이 알아서 해. 이런 분위기가 지금 현재 역력해 보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2000년에 시작된 재판을 20여 년 이상 주도 면밀하게 지켜보면서 공세를 퍼붓는 일본 앞에 우리의 대응책은 그저 상반기에 TF 만들었어. TF를 만들어서 대비했다는 정부는 구체적인 대안이 없어. 내놓지를 못하고 있다니까 지금 현재. 그저 비생산적인 정치 능중 속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지금 안쓰럽게 지금 매달리고 있다. 여러분, 일본의 경제 보복이 임진왜란 때처럼 정한론을 넘어서 현실화하면서 국내 산업에 초비상에 돌입했습니다. 일본이 수출 강화를 규제한 소재 3종은 국내 주력 산업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이게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재료입니다. 필수 소재입니다. 만약에 일본이 완전하게 공급을 끊어버릴 때 우리는 한 달에서 두 달 정도의 재고량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종류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일본이 차지하고 있는 점유율이 70%에서 90%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소재를 국내나 중국에서도 만드는 기업은 있으나 품질이 워낙 떨어져. 사서 써봐야 이게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은 아무리 빨리 해도 2년 정도는 걸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2년 정도는. 지금 우리는 일본의 정치 보복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는 좀 더 미래지향적인 외교 노선이 확립돼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문제만이 아니라 다음 우리 세대의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철혈제상으로 불리는 영국의 윈스턴 처칠 경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전쟁은 수백만 명의 사상자와 폐허를 남기지만 협상은 물리적, 정서적 손실 없이 더 나은
해법을 모색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게 처칠 총리가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뭐예요? 전쟁보다는 협상을 해서 타결되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협상의 중요성을 처칠이 여러분을 강조를 한 겁니다. 수준 낮은 지도자는 멀리 보지를 못해요. 당장의 정치적인 유불리만 따지고 듭니다. 그리고 뒷감당은 누가? 국민이 떠안아야 됩니다. 한일 간에도 쉽게 풀기 힘든 과거사가 있지만 협력을 해야만 하는 현실도 있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일본과는 경제 안보적으로 서로 무역 분쟁이 길게 가면은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도 일본도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패 구상을 소위 우리식으로 뭐라고 표현하는 너 죽고 나 죽자? 그건 막아야죠. 너 죽고 나 죽어가지고 무슨 여러분들 효과가 나오겠습니까? 양패 구상은 절대 막아야 된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 양국 간의 무역 전쟁으로 양쪽이 다 패하고 상처를 입는 양패 구성은 우리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유튜브에 들어가서 박종길 TV를 시청하시면서 구독과 좋아요를 꼭 클릭해 주셔야 저에게 힘이 솟아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폭염경보가 발령이 됐어요. 물을 충분하게 마시고 건강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JKN 뉴스룸에서 박종길이 전해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